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세계 증시는 경제가 지난 10년간의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것이란 기대로 인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세로 인한 이익 개선 추세가 적어도 몇 년간의 증시 오름세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증시의 상승 배경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시는 2016년 말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달러는 약세에 돌입했었습니다. 즉 자산 가격 상승을 본질 가치가 상승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표시하는 통화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시중에 돈을 풀었던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고 신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돈을 풀어 이런 효과를 보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를 했었습니다. 볼커 룰도 부활시키며 딜레버리징을 유도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중의 돈의 양은 늘었지만 회전 속도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돈을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즉 AIG 같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들을 투자 규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바야흐로 과거에 풀렸던 돈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통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그 결과 통화의 가치, 대표적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반작용으로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풀린 돈이 금융자산 가격만 올렸는데 이제는 회전하면서 실물 자산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놀라운 생산성과 함께 만들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빌 그로스도 지난 30년간의 채권 가격 강세가 끝났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에 시클리컬 리바운드가 있겠습니다만 짧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대대적인 부양책을 앞두고 투자자나 소비자 모두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역기능은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드러날 때 시장의 변동성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지수로 알려진 빅스의 투자 시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스가 선물 관련 상품이므로 롤다운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지만 역사적 최저점이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변동성이 생겼을 때의 가격 상승 탄력성을 감안할 때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CEO 초대석에서 만나볼 기업은 국내 최대 콘택트 렌즈 전문 기업 인터로조입니다. 기존 콘택트 렌즈 시장은 아큐브와 바슈롬 등 몇 개 글로벌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로조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 독일 등 유럽 시장의 ODM 매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반을 먼저 다진 뒤에 2010년부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인터로조의 제품은 렌즈의 기본인 시력 교정의 기능이 뛰어나 소비자의 반응이 좋았고요. 또 정확한 피팅과 편안한 착용감이 재구매율과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또 뷰티렌즈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피드백하면서 일명 수지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제품 경쟁력을 통해 전 세계 54개국, 120개의 거래처에 수출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5%의 2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터로조는 설립 이후 이렇게 지속적인 원천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통해 2014년 포브스가 주관하는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2016년에는 콘택트 렌즈 업계 최초로 정부의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로조는 포스텍의 연구팀 또 화이 바이오메드와 공동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용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뇨 진단은 혈액을 채취하고 혈당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이제 특수 장비가 장착된 스마트 렌즈를 낀 채 눈을 감으면 혈관 속에 있는 당화혈색소를 빛으로 분석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또 치료 약물을 바로 눈으로 전달해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로조가 렌즈를 통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이웅영 CFO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휴대폰 등 점점 더 작은 화면을 보면서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시력 약화도 문제이죠. 한편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컬러 렌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인터로조의 이웅용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로조가 사실 이 컬러 렌즈나 뭐 이런 소프트 렌즈 같은 그런 산업이 참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 업체들의 전유물이었었는데 그 시장에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인터로조와 이 글로벌 업체들 간의 어떤 그러한 그 차별점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들 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언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2000년에 설립된 이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ODM 매출로 회사 성장을 해왔고요. 한국 시장에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건 2010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지만은 중요한 시력 교정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피팅 능력과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재구매율과 어떤 크라인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2012년에는 저희가 그 수지 그 렌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뷰티 렌즈 개념을 처음 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색상이라든지 렌즈의 패턴 디자인들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터로조만의 아름다움을 또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2위 기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안 넘버원 뷰티 렌즈가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형을 제공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굉장히 이 맞춤형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에서 성공을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장 침투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터로저의 어떤 그 제품 구성을 보면은 원데이 렌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이 단기 렌즈 시장에 뛰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이 90%가 원데이나 원데이 뷰티 렌즈 계열의 제품입니다. 한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원데이가 한 60%, 단기나 장기 차용 렌즈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2010년에 자기 브랜드를 처음 출시할 때 이제 가장 큰 시장인 원데이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선택의 기준으로 해서 한 최근 5, 6년 동안 원데이 렌즈를 주로 이제 출시를 하는 결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기존에 이제 세팅된 그 유통 라인에 어떤 단기 차용 렌즈를 출시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런 단기 뷰티 렌즈를 출시를 했고요. 올해는 추가적인 단기 뷰티 렌즈를 더 늘릴 계획이고요. 특별히 올해는 실리콘 계열의 단기 차용 렌즈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단기 렌즈가 이 원데이보다 좀 더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 개당 제조 원가가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은 높습니다. 물론 그 전체 수익 자체는 원데이가 높지만 개당 수익성으로 볼 때는 단기 차용 렌즈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원데이 렌즈에 처음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이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그 시장을 침투를 했고 거기서 이미 브랜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을 찾아서 넘어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걱정됐던 거는 단기 렌즈가 막 나가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팔았던 원데이 렌즈를 좀 카니발라이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잠식하는 거 아닌가, 서로 간섭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제품의 어떤 제품군의 세그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원데이는 원데이 자체 성장이 있을 거로 보고요. 단기는 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독자 브랜드를 그동안 고집을 했었어요. 또 성공적으로 잘 했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ODM, 그러니까 안경점들이 이제 판매 네트워크인데 그분들이 자기 브랜드로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커다란 그런 판매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들한테 납품하는 이 ODM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도 조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자기 브랜드 중심으로 영업해온 건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저희 같은 브랜드 회사들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뷰티렌즈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접점에 있는 컨택트렌즈 전문 그 체인점이라든지 또는 대형 안경 체인점 등에서 어떤 그 뷰티렌즈 자기 브랜드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메이저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 인트로저만의 제조회사의 강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렌즈 자체가 다 품종 소량 생산의 개념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자기 브랜드에 강화되는 부분하고 어떤 ODM의 조합을 이름으로 해서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인트로저의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뭐 글로벌 업체, 아큐브라든가 바슈럼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 안경 마케팅 채널이 야,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좀 만들어다 ODM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런 마케팅 채널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트로저는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성공적으로 세틀다운을 잘 한 거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 인트로저를 보는 거는 그럼 해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생은 해외에서 잘 해와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국내에서 성공을 했으니 다시 해외로 나가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케이스로 일본에서 지금 ODM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 최고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한번 ODM 납품을 시작한다 하는데 어떤 그 의미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일본 시장은 전 세계에서 2위권의 시장이고요. 시장 규모는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렌즈 한 50% 정도가 이제 컨택트 렌즈 전문점에서 팔리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납품하게 된 그 호야는 글로벌 이제 안경 렌즈 전문 회사고요.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최근 몇 년 전서부터 원데이 뷰티 라인에서 자기 브랜드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바고요. 저희는 이제 대만 경쟁사하고 경쟁을 통해서 2016년 말에 사업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컨셉을 조정한 이후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3종의 뷰티 렌즈를 일본에 선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처음이라서 뭐 정확한 피드백은 좀 어렵지만은 착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제 색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련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호야하고 이렇게 계약한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일본 그 유통사 몇 군데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일본 시장의 어떤 새로운 전기에 굉장한 그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인트로저만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어떤 다시 한번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호야의 어떤 ODM을 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한 3, 4년 정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영업을? 예, 좀 뭐 2016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뭐 세 네 군데의 유통사하고 좀 원데이 뷰티 렌즈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이미 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매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늘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컨택트 렌즈 시장이 아직 그렇게 활짝 열리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2016년부터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불행하게 또 작년에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힘 한번 못 써보고 잠깐 이제 뭐 쉬게 됐는데 다시 이제 뭐 지난해 말에 그 어떤 그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야심차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가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좀 계속 접근해 왔고 있고요. 한국에서 얻은 브랜드 파워를 이제 아시아 전체의 그 뷰티 렌즈 브랜드 파워로 그 확대하는 것들이 저희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 1차적으로 선택한 그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한 두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레벨이 글로벌 레벨 수준의 목표를 타겟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 티몰 같은 어떤 온라인 샵 또는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체인점 이런 쪽에 좀 성공적으로 정착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2017년 초에 이제 성공적으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사드 같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작년에 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작년 11월 말에 그 중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수지기레이라는 제품이 이제 인허가가 마무리돼서 올해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중국 콘택트 렌즈 시장을 한번 조금 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지금 초기 시장이죠, 중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르게 그 렌즈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천억 정도의 그 공급자가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고 연 한 2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모든 렌즈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일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원데이나 원데이 뮤추 렌즈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참 그 뷰티샵이라는 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뷰티샵에다가 이제 그 렌즈를 납품하지 못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도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어떤 드러그스토어 개념의 뷰티샵에 어떤 저희 인트로조 제품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무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수지 씨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근데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수지에 이 수지 그레이라는 그 제품을 이제 중국에다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제품이 조금 더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 지금 사실 중국도 아직 한류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제 수지 씨가 얼마큼 통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수지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이제 이름에서처럼 수지 씨가 이제 제품 컨셉 잡을 때부터 컬래버레이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반 제품하고 다르게 좀 유니크한 독창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 회사 모든 제품군 중에서 가장 스토리텔링이 잘 된 플래그샵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중국에서도 인허가가 나기 전서부터 그 유통상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작년 11월 말에 이제 인허가가 중국에서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굉장히 폭발적인 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라든지 브라운 계열의 그 렌즈가 많은데 수지 그레이는 그레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티몰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JD.com에도 추가적으로 좀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그스토어 개념의 오프라인도 추가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밝은 그 매출 전망을 기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콘택트 렌즈 시장이 한 2,700억 정도가 되는데 중국이 최소 6천억 정도 되니까 여기서 잘 세틀다운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인허가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인허가 받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받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출시가 된 다음에 피드백을 보고 한 2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실은 저희 제품이 먼저 중국에서 이제 런칭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이 수지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출시가 돼서 2년 걸려서 이제 2017년 말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한참 이 사회에서 가장 그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렌즈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러한 이 다초점 렌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난시 교정.
뭐 이런 쪽이 가장 핫한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기능성 렌즈잖아요. 예. 근데 인터로조가 기능성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렌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뷰티 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난시나 노안 같은 기능성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노안이란 이런 얘기가 있을 것처럼 이제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어떤 그 눈에 굉장히 가관 환경이 주어지면서 난시나 또 노안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창업 초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그 난시나 노안 제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글로벌 메이저 대비해서도 좀 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뷰티 라인하고 난시 라인을 조합한 알리사 브라이라는 제품을 그 시장에 이미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제품도 계속 출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 같아도 사실 이 다점점 렌즈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근데 렌즈가 그거보다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일반 안경 렌즈보다는 다초점 렌즈를 착용하는 부분이 컨택트 렌즈가 좀 더 착용 그 피팅 기간이 좀 짧습니다. 안경보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기능성 렌즈에서 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태생 문화가 그렇죠, 우리가. 예. 창업 초기서부터 사실은 어렵지만 난시 렌즈를 초기부터 출시를 했고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저희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인터로조가 중동 시장 쪽에서의 그 매출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여자들 보면 다 이제 가리고 눈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눈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 보면 약간 좀 중동의 매출이 좀 정체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태국이라든가 남미 쪽은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이머징 마켓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잡을 쓰는 어떤 그 이슬람 문화의 특성 영향을 받아서 뷰티 라인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저희 이제 거래처의 브랜드인 벨라는 중동에서 3대 뷰티 그 브랜드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파워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작년에 뭐 짝퉁 이런 어떤 유통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라서 약간 일시적으로 슬로우한 건 사실인데 워낙에 이제 브랜드 파워 강하다 보니까 우리 한 2분기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2010년도에 굉장히 좀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 환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슬로우했지만 작년부터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 제품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그 매출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브라질 등의 어떤 새로운 제품이 런칭하면서 굉장히 매출 성장세가 빠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제 뷰티 라인이 굉장히 좀 그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인허가가 좀 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처하고 좀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작년 12월 말에 그 뷰티 라인을 이제 인허가를 만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력 시장이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기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사업 다각화나 제품 라인업을 좀 다양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잠재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문제도 일시적이다. 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인터로조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신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부분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컨택트 렌즈를 이제 여태까지는 소비자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착용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력 교정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색깔을 집어넣은 뷰티 렌즈가 이제 주 목적이었다면 앞으로의 렌즈는 스마트 개념이 들어간 렌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터로조는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블루라이트나 이런 어떤 인체 유해한 그 환경들을 통해서 눈에 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텍션 개념의 렌즈가 좀 연구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 많이 진행돼서 2019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시장에 상용화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망막 질환에 최적화된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 플랫폼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눈물이라든지 어떤 눈 혈관을 통해서 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질병을 모니터링하고요. 또 눈에 삽입된 렌즈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워낙에 이제 하이테크놀로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단독을 하긴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정부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 포스텍의 한세관 교수, 화요 바이브랜드 이런 쪽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차 과제가 끝난 상태고요. 한 5년 정도면 상용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로조가 성장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도 신경을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을 계속 올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상장한 이후로 그 저희가 당기 순이익의 10%를 현금 배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현금 배당은 300원이고요. 주식 배당 2%를 추가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동안 그 당기 순이익의 15% 현금 배당과 발행주식 2% 주식 배당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제3공장이 완공되는 19년, 20년 경에는부터는 현금 배당률을 한 5%씩 올려서 한 3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그 거래량 부분에 확대를 해서 유동성을 보완하는 부분에 좀 경영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트로조의 PER이 한 20배 정도 하죠. 네. 그러면 20분의 1, 그럼 한 5%가 이제 투자 수익률이고 거기에 배당 성향 30%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1.5%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식 배당까지 더하면 플러스 알파. 근데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성장주의 뭐 배당 수익률 연간 2% 정도면은 그럼 괜찮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 남기셔도 좋고요. 또 전화 0266-0074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실패 확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터로조의 노시철 대표님을 만나 뵙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이 인터로조의 해외 사업들이 다 몇 년간의 충분한 그런 준비를 갖고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터로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